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응용 2단계 중도 포기자 김영석 팀원이라고 하는 팀원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하던 클래스는 아니라서 잠시만요. 제가 하던 클래스는 아니라서 기갱현 팀장님이 이렇게 반가워하실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친구예요. 제가 응용 2단계 서비스 쪽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과 함께 보내왔어요. 현재 이제 그 일 잘하고 있다고. 약간 되게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경재 건축 설계 사무소의 대표 이경재 교수님이 팀노바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 친구 쪽에서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쪽을 잘 몰라서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만 보면 이제 그 서울대 건축학과, 미국 예일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건축 쪽에서 오래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뭐 학력도 사실 예일이란 서울대라고 하면은 뭐 최상위권의 그런 출신의 교수님이시고, 보통 교수님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뭐 놀랍지도 않아요.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력이 좋으신 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봐요. 이 친구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니구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팀노바를 포기하고 혼자 공부가 잘 되지 않아 공유 오피스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공유 오피스 겸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저는 혼자 제자리에서 공부하면서 옆에서 교수님이 하는 행동, 말투, 표정과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은 외모는 교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잘 놀게 생긴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수님께 팀노바를 얘기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고 나서 해당 건축회사 설계회사 직원, 인턴 교수님과 함께 송별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팀노바 덕분이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팀노바 얘기를 하면서 이경재 교수님은 조용히 계속 들으시더니 자신이 아버지 학교에서 팀노바 방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브르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브르타의 역사를 바로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쵸. 유대인 쪽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 역사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사실 좋은 영상이 되게 많긴 한데, 제가 기회 되면 뭐 한번 말씀드려도 되고요. 저도 되게 굉장히 하브르타나 좀 다양한 좀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문제는 교육 방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고, 세계 천재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받은 교육 방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죠. 팀노바는 그런 교육을 일반인들한테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일반인도 충분히 그 좋은 교육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역시나 좀 지식인들은 그런 어떤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게 외우고 하는 공부보다는 좀 더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좀 달라요. 일반인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분도 되게 이 교수님도 굉장히 이거에 관심이 많으셨었나 봐요. 저도 되게 재밌었으니까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하브르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브르타의 역사를 바로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학원 커리큘럼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고 PPT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 팀노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배우면 사회에 나가면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교육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HDMI 빼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그것도 좋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여기서 다 같이 빵 터졌습니다. 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아무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도 팀노바 방식을 따라 진행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진지해 보이셔서 괜한 얘기 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유는 팀노바의 방식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별회 이후에 제자리에 정리하려고 잠시 건축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팀노바 사무실 느낌을 내시더라고요. 첨부 이미지 확인. 팀노바 유튜브로 건축 설계회사 공유 오피스 임대 홍보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붙이면서 사진 촬영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홍보해달라고요? 저희가 뭐 홍보해드리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은데, 뭐 미천한 저희가 뭐 구독자가 뭐 10,000명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구독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홍보야 뭐 공유 오피스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찍은 사진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어딨지? 요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되게 재밌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공유 오피스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에 좀 되게 뭐지 따뜻한 느낌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죠. 아무튼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좋게 안 봐주셔도 원래 워낙에 촘촘하게 똑똑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래도 정말 이거 알아보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역시 좀 그러니까 일반 개발자들 막 외골수들 개발자들만 상대하다가 이렇게 또 좀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좀 위안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따라 하신다니 뭐 막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팀노바 사무실 느낌을 낸다는 게 너무 재밌다. 사진 찍을 때 혼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단 제 밑에는 이제 더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건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각 있는 분들은 팀노바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밑에 공개 못한 부분은 그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 갔어요. 대기업 쪽에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대기업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팀노바 요새 가는 연봉보다는 높진 않고요. 그렇지만 그 대기업에 갔는데, 팀노바도 대기업 준비를 하면은 보낼 자신이 있어요. 근데 코딩 테스트 진짜 한두 달로 그 준비만 해도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진짜 실력이 좋아서 좋은 팀에 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좀 단단하게 한 다음에 2, 3년 한 다음에 대기업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하는 걸 좀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대기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좋은데 대기업은 큰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내가 진짜 뛰어나다는 거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경력자가 좀 된 상태에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CTO급으로 돼도 못지않게 돈 많이 벌고 엄청 어려운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어디 가든 좋아요, 실력만 좋으면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 간 친구들도 꽤 있죠. 근데 이제 중도 포기하고 좀 준비를 오래 해가지고 대기업에 갔나 봐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그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무튼 대기업이라고만 할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이제 사내 문화를 많이 이렇게 좋게 바꾸고 팀노바에서 배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이 바꿨다고 하죠. 그 예전에도 뭐 삼성 다니시는 분도 막 그랬죠. 그 사수나 이런 사람들이 팀노바 같은 곳 있으면은 나도 진작에 갔겠다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곳이 있었으면 저도 제가 오고 싶은 게 팀노바예요. 왜냐면 저 때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런 수준을 키워주는 교육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제 손때가 묻은 그런 커리큘럼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지식인들은 역시, 근데 나는 좀 그래. 이렇게 막 정말 근데 좀 감동적이긴 하네요. 그 회사의 시스템을 팀노바처럼 바꾼다는 것도 참 재밌고, 좀 감동이 있네. 그리고 이제 나간 친구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너무 좋네요. 좀 약간 내가 이 직업을, 내가 이렇게 고퀄리티로 무언가를 하는데, 사실 음식 같은 거는 미슐랭도 있고, 아니면 맛집 전문 기자들도 있고, 평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예일대 정도 나오고, 진짜 유명한 건축사무소 나오고, 그렇게 좀, 확실히 좀 지식인이어야만 이거를 눈치채는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봐주시지만,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받은 상처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사들도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상처 많이 받고 그 험난한 그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약간 좀 격앙되긴 하네요.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쵸. 좀 교육학에 조예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면은 저 절대로 못 가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고맙네요. 그러니까 종종 와요. 그 중도 포기자들이 와요. 그 전에도 그 팀너가 중도 포기했다고 해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안녕 뭐 이거는 맞는데 중도 포기하고도 워낙 결과 좋으니까 고맙다고 연락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교육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은 해요. 뭐 보석이 보석의 가치인지를 알아야 크리스탈이랑 보석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걸 알아봐주는 감정사가 있어야 둘이 다른지를 알지.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코딩 교육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연봉 얼마다, 우리 대기업보다 많이 받는다, 대기업 연봉 평균보다 높다 이 얘기밖에 못 하겠어 난. 그 외적으로 막 이 디테일이 기술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얘기 해봤자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그리고 현업 개발자들이라는 애들도 뭐 자기보다 연봉 많이 받고 애들이 연봉을 그러니까 건방지다 이거지. 건방지게 돈 많이 부르니까 용심 부리고 있는데 뭐 근데 무슨 얘기를 해 거기. 아 오히려 더 폭력을 행사하고 거대 커뮤니티에서 없는 말 막 지어내고 그런 것만 보다가 이런 얘기 딱 들으면은 좋죠. 그리고 중도 포기자라고 해서 그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니까 더 좋죠. 저는 근데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와 연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왔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질문이에요, 단순.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1기 멤버 모집 시절부터 보셨대요. 거의 6년 됐는데 6년 동안 다 보셨구나. 한 학생 청년입니다. 처음엔 학생이었다 청년이 되신 건가요? 20대 후반 학력 고졸.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말았는데 그 6년 뒤에 지금 이렇게 한 거 그때는 사기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수년 전부터 들어가고 싶어졌구나. 많이 공감 제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팀장님 솔직하고 직설적인 그런 마인드가 좋았대요. 노빠꾸지. 원래 실력 있으면은 굳이 막 이렇게 막 그지 막 이렇게 위선 떨 필요도 없고 막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 사기꾼들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돌직구로 가도 잘못한 게 없는데 봐 내가 10년 내가 지금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내가 애들 구직시킨 게 거짓말이 없는데 이게 실력인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굳이 막 여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뭔 쌉소리를 해도 그냥 캥기는 게 없는데 가정연편이 좋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야. 공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싫고 알바하면서 쪽잠 자면서 공부하고 일은 지치고 힘들고 팀노가 들어가던 목표 하나 돈을 모아가려고 하면 월세 휴대폰비 교통비 기타 등등하고 남는 통장 잔고 70만원. 슬프지. 저도 그랬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왜 못해 라고 하는데 6년 동안 진짜 오고 싶었으면은 돈 모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더 높은 효율을 내게끔 하다 보니까 더 시스템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 이제 비싸진 건데 1기 때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근데 저는 근데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쌍한 거 알겠고, 저도 사실은 저도 20대 초반에 저희 집이 저는 10대 때 제 나름대로 이제 소망이 있었으면 난 나이키 운동화 하나 갖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었거든. 지금은 뭐 명품 운동화부터 졸라 많지. 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많이 샀지. 나 좋아하는 거, 난 옷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아주 좋은 거 많이 사죠. 뭐 조던 원 되게 많지.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막 신발도 조금 모으고 또 있고 막 근데 하는데 어쨌든
난 그때 근데 어렸을 때 집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20대 후반의 친구가, 그리고 고졸이잖아요. 근데 막 그냥 약간 합리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살짝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을 했는데 남는 게 7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좀 잘못됐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직업이 경력을 인정받지 않는 분야에서 일을 했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내 친구한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내 친구가 이상하게 일용직만 자꾸 고르는 거야. 그래서 그 왜 그러나 했지. 그래서 아니 경력 인정받는 분야에 웬만하면 가라. 근데 그냥 단순한 거 하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제 나이 돼가지고 이제 얘가 또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20대 단순 직업 하려는 애들은 뭐 쎄고 쎄는데 왜 35살에 그 분야가 공통 분야가 없어. 막 판매직 하다가 갑자기 택배 이렇게 싸는 거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난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미래가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의외로 내 주변 사람들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은 허당이거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완벽주의가 되게 심한데, 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어 남한테. 그러니까 그, 내 걔네들이랑 막 술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려고 그냥 노는 거지. 뭐 솔직히 내가 걔네들을 뭐 컨설팅 해야 될 필요 없잖아. 난 내가 일할 때만 난 제일 진짜 잘하거든. 내 학생들한테는 완벽주의고 좀 이렇게 까칠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일상에서 저는 안 그러거든요.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말을 해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한 번 말하고 말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친구가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나 지금 그런 느낌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건 인정. 안타까운 건 인정.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고 결국 저도 이제 뭐 저는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60만 원 받고 일했었어요. 20살에 처음에 일할 때. 그 주 5일 출근했는데도.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저보다 더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거 왔을 때 이제 다른 이제 그 착한 분들은 어떻게 힘들겠다, 뭐 이렇게 힘들겠구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조금 선택지들을 좀 스마트하게 가져가시는,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분이신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동정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선택지를 조금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29살까지면은 거의 9년, 10년의 그건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억대 연봉을 찍었을 때가 딱 28에서 29살 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앞에 3년 전부터 원래 바로 찍을 수가 있었는데, 내 군 생활하느라고 이제, 그걸 못했던 거지. 그 회사, 군 생활하면서 회사를 다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프리랜서만 풀로 했으면 진작 찍었을 텐데, 근데 그 이전에 처음에 데뷔를 해가지고 받은 월급이 뭐 60만, 7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 150만 원 정도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되게 많이 못 받았거든, 저도 많이 못 받고 막 그렇게 했던 경험으로는 분명히 선택지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는 그런 것만 보이네요. 저 그렇게 막 동정하지 않아요, 사실. 미안하지만. 이게 좀 더 이거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우셔서, 지금 뭐 굳이 팀너바가 아니셔도, 아니면은 자기 인생에서 좀 스마트한 선택,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여러분들 20대나 30대는 기회가 진짜 많아요. 특히나 30대 초반까지는 기회가 진짜 많은데, 지금 제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디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깜냥이 돼야 돼요. 이게 팀노바 그러면 뭐 36세, 37세 신입 개발자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팀노바에서도. 20대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고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경지가 사실 쉽냐 이거지. 내 얘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내가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넌 아무 잘못 없어, 세상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아무도 바뀌지 말라 이거잖아.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바뀔 때까지 언제 기다려? 바뀐다고 치더라도.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요. 오히려 내 자신을 개선을 해서, 어차피, 아니, 생각을 해봐. 어떤 게임이 되게, 뭐, 비합리적으로 설계됐다고 하면, 그 비합리적인 곳에서, 나만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곳에서 그런 같은 룰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비합리적인 곳에서 결국에는 적응해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의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결국엔 살 것이고 세상에 어딜 가든 자본주의 이런 이념 자체를 완벽하게 다 바꿀 수 없어. 무정부주의자처럼 뭐 아나키스트 막 아나키스트가 아니고 뭐 맞나? 아나키스트 맞나? 잠깐만요. 맞죠? 예. 무정부주의자처럼 아나키스트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면은 사실 더 강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기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완전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내가 바뀌는 것 뿐이죠. 보통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막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70만 원밖에 안 남는다. 이게 20대 후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설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 직업이 자꾸 그런 게 보이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좀 그렇다. 그래서 혹시 비용적인 문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기초 660이에요. 기초 플러스 응용인가요? 절대 기초만 응용 660이라고 이미 공지를 다 했는데 공지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안 보면은 진짜 팀너바가 오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오고 싶은 분들 이런 거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깝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한 6살? 그러니까 6살 뭐 7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타깝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저런 정황들이 저한테는 막 보여요. 그러니까 기초가 아리까리한데 맞나요? 막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 홈페이지에 다 그냥 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이겠구나가 막 저한테는 보이는 것 같아요. 글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10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거는 할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조건에 따른 거죠. 뭐 100% 같은 경우는 팀노바에서 이제 함께 이제 일을 하는 방향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이제 5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리큘럼 그 단계에서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그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50%는 보편적으로 응용 2단계 때 그 응용 그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좀 많이 선택되어지는 그 편이긴 해요. 그 지금 커리큘럼 상에서는. 근데 뭐 딱 그 정도 응용 2단계에서 그 정도고 기초가 660이고 응용은 한 달당 75만원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도움받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내년에 계획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뭐 바로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뭐 후불제인데 이 후불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4개월 교육시키고 이런 교육기간이면은 근데 4개월 교육시키고 막 1,500만원 이렇게 받고 그러더라. 1,500 막 1,200 1,300 그렇게 하는데 후불제로 하면은 그러니까 선불제로 하면은 4개월이면은 한 진짜 막 그 싸게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 막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는데 후불제라고 하면 거의 막 2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후불인데 2배 가까이 더 내는데 문제는 여기 함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팀노바 660이 후불제가 된다고 하면은 2배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1300 수준이 되겠죠. 1300 수준을 받았어. 그러면은 기초만 뭐 후불제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후불제인데 여기에 저는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게 봐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후불제를 계약을 하고 내가 중도 포기를 했어. 그러면은 반환 금액은 660 기반일까요? 1300 기반의 반환이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내야 될 거든. 포기를 하면은 내가 포기한 만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니까 생각해보면 이 기준의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이는 거죠. 왜냐면 중도 포기를 봐봐요. 내가 한 달 뒤면은 이제 1300만원 어치 수업을 거의 다 듣는 거야. 근데 이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면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4달 중에 3달을 들은 거지. 그럼 한 달 남은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포기할래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660 기반으로
중도 포기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그러면은 660 기반으로 환불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금액을 쓰고 심지어 교육은 다 듣고 1300을 안 내도 되는 거지. 한 5, 600 절약 효과가 나는 거지. 이렇게 편법을 쓸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1300 기준으로 환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무 크죠. 이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불제를 저희도 도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잘 안 맞아서 나가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리스크가 큰 방식일 수 있죠. 이거 얼마 겨자먹기로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물론 팀노바 같은 경우는 졸업할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이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인정받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긴 한데 사실 뭐 다른 데에서는 제가 이제 제 아는 회사에서 그쪽 교육기관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얘기를 들은 케이스로는 너무 일을 못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인턴으로 일을 시켰는데 게시판도 그렇게 막 세련되게 못 짜서 막 학원에 전화를 하고 막 그럴 정도의 사건이 터졌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모든 교육기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육기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만약 업무 처리도 잘 못하는데 빚까지 갚아야 되면 좀 나쁘다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팀노바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2배 정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보통은 선불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커지니까 굉장히, 그리고 교육기간도 긴데 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좀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오프라인 쪽에서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생각이 있긴 있어요. 지금 뭐 말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팀노바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하이엔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드는 인건비나 마케팅비도 거의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몇 천만 원씩 막 쓰는 그런 교육기관만큼은 홍보가 안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절약해서 쓰고 있어요. 그 교육비를. 그러니까 그 광고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도 저희도 사실 적자가 났었던 한 두세 달 적자가 났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하고 기다리는데도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너무 인건비를 너무 많이 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게 좀 이 시스템을 현재로서는 막 바꾸기가 좀 그렇긴 해요. 예. 아무튼 유감스럽네요. 뭐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사연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보내는 것보다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난 사실 이거를 가끔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 나 굉장히 사실 불쌍한 사람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팀노바에서 불쌍한 데 너무 많아. 근데 그리고 저도 뭐 사는 시절에 불쌍했는데 내가 불쌍하니까 뭘 어떻게 해주고 난 다른 기회 좀 줘 이렇게 말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경매로 집도 막 두 번이나 이제 넘어갈 뻔하고 빨간딱지 막 드라마에서 많이 붙어 있었잖아. 우리 집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님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나는 정말 서럽게 자라긴 했어요. 나이키 운동 하나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서러움이 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사람은 좀 절실해 열심히 하더라고. 베토벤도 운명교향곡 작곡할 때 정말 힘들었다고 그랬고, 고우도 되게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되게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데, 그때 반고흐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인정받고 이제 뛰어오를 때 그렇게 나중에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는데 있잖아. 인상주의 화가의 시작, 모네였나, 마네였나 한번 찾아볼게요. 에드와르 마네네요.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런, 그니까, 인상주의랑 일반 사실주의 그림의 차이가, 사실주의는 실물이랑 비슷하게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인상주의는 특징점만 탁탁탁탁 그려서 우리 막 수채화 그릴 때 그냥, 막 적당히 탁탁탁 막 발라서 이렇게 느낌으로 막 그리잖아. 그 인상주의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실주의가 이제 예술계에서, 프랑스 예술계에서 뭐 일반적일 때는 사실주의가 아니면은 다들 인상주의 그림을 전시를 하는데 전시회장에서 안 받아줘서 마네가 그걸 들고서 이제 전시회장 앞에서 그냥 깔아놓고 이제 전시를 했대요.
그렇게 서럽게 하는데 그때도 다들 막 비웃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점점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매력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빵 뜬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예술가들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은 팀노바도 그런 걸 감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낙제생이었어요. 낙제생이었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자퇴를 당한 거죠, 사실은. 퇴학 같은 걸 당하게 된 거죠.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얘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이렇게 시켜서 그런 천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 이제 강조를 한 게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는 게 어린이들만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들 교육을 할 때만 창의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연구 결과에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경험치가 주는 그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값이 주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팀노바에서는 섬세하게 담아서 만든 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처럼 뭐 4080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5기 연봉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대단한 사람들 데리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일반인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 워낙 잘해서. 근데 이런 교육을 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고, 저희도 이제 강사료도 진짜 최고 수준으로 주고 있고, 그만큼 저희 강사들을 존중하고, 강사들이 최고라는 그 프라이드로 저희는 똘똘 뭉쳐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런 결과 나오는 곳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품이라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저렴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일방적으로 저 혼자서 영상 찍어가지고 강의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제일 저렴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저도 엄청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제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사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교육기관의 결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특별한 교육법이 되게 많아서 좀 그런 걸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막 준비가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아무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저한테는 구구절절한 사연 좀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좀 안타깝잖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런 거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되게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진 않은데 냉정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현업에서 냉정함이 없으면 결과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얘는 뭐 이러니까 이해해주고 쟤는 저러니까 이해해주고 하다 보면 결국엔 누군가는 그걸 감당하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돈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냉정하다는 거, 그리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거.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20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막 진짜 너무 막 살을 내는 추위에 정말 막 그 돈이 없으면은 멀리 산다든지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인천 같은 데서 막 인천 중에서 변두리 막 이런 데서 막 서울 오려고 하면 막 두 번 세 번 갈아타 가지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 20대 때 우리 부모님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이 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빚을 엄청나게 얻어서 갔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퇴근 강남으로 하려고 하는데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 그때 이제 옷도 뭐 비싼 거 샀겠어, 내가.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그때 옷을 보세에서 샀는데 이게 너무 추운 거야. 지금은 살쪄가지고 적당히 입어도 별로 안 추워. 근데 그때는 워낙 말랐어가지고 지방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24살, 25살, 한 두세 살이었거든. 두세 살에 겨울은 너무 차갑고 추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돈 벌이도 아니었고. 그런 되게 서러움이 있죠. 그러면서 정말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막 엄청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주말까지 맨날 과외하고 저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좋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수준의 교육기관이면은 뭐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월 3만 원 뭐 이런 식 수준의 그런 강의였다면 저희가 그냥 뭐 3만 원짜리 들으세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안 했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도 너무너무 이제 쥐어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 힘들게 하고 있어요. 강사들 정말 똘똘 뭉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사실 지금 현재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고 아니면은 그냥 팀노가 접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도 이렇게 해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다음에는 불쌍한 얘기 하지 말고 이 질문 포인트 부분만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히 좀 씁쓸하잖아. 마음도 불편하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어까지 팔 필요는 없어요. 악마한테 영문을 팔면은 말로가 안 좋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본인이 진짜 좀 열심히 잘 생각을 해서 뭐 좋은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도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